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내도 다시 가정적으로 변할 것이고 저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노릇하며 가정에 충실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10년이나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저는 제 아들에게 좋은 것들만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내의 임신기간 내내 아내의 태교를 도왔고 출산을 앞둔 아내가 최고급 조리원에서 마음 편히 몸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죠. 저는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아내에게나 곧 태어날 아이에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저희 부모님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노산이라 걱정은 있었지만 다행히 아내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고 저희 아들은 3.8kg의 건강한 몸으로 아무 걱정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봤던 그날 저는 제 아들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고 앞으로 제 아들을 아무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가 사용한다는 건 뭐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었고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건 다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10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을 만큼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이 보는 맛에 퇴근을 서두르고 아이 용아리에도 뭘 원하려나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1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몽을 마주했던 그날은 정말 우연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일도 안 되고 회사가 한가한 바람에 아이 생각이 자꾸만 들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무작정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잠깐을 위해 30분 거리로 왔다 가는 게 비효율이었지만 아들에게 콩깍지가 씌인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점심에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찰나 놀랍게도 제 집에서 웬 남자가 제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엘리베이터 문을 급하게 다시 닫아버린 저는 그대로 주차장까지 내려가 차에 수어버렸죠. 그 사람이 그냥 방문객일 수도 있고 별일 아닐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유 모를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한번 의심을 시작하고 나니 이상한 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절대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아내, 나를 너무 안 닮은 아들, 겉돌던 아내의 과거, 기울일지 모르는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하자 저는 스스로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의심병으로 미쳐버릴까 싶었던 저는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죠. 저는 사랑하는 아들의 머리카락과 함께 면봉으로 아이의 입안을 훑어 저희 유전자와 같이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 검사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동안 제가 봤던 그 남자의 뒤를 같이 캐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와 아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폴더 하나에서 그놈과 찍은 커플 사진들을 발견했거든요. 그건 모두 아이가 태어나기 1, 2년 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밖으로 나돌던 아내가 밖에서 대체 뭘 하고 다녔을지 뒤늦게 짐작을 해볼 수 있었죠. 아내의 바람이 확정된 순간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결과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내밀며 아내에게 직접 다져묻자 아내는 뻔뻔하게도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잊어서 거짓말 안 할게. 나 다른 남자 만났고 다른 남자 아이 가졌어. 뭐? 그게 진짜야? 왜 그랬는데? 내가 지겨워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그동안 남편으로서 그렇게 못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바람을 핀 거야? 대체 왜? 임신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마음이 떠난 거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될 것을. 왜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을까 싶은 저의 물음에 아내는 임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헛소리인지 저는 기가 막혀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당신 어머니 다들 나더러 임신 얘기만 했잖아. 근데
그럼 내가 당신이랑 결혼생활 유지하려면 별 수 있겠어? 어떻게든 임신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랬어. 당신이랑도 이렇게라도 결혼생활 유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아니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가지자고 그랬어?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게 낫지. 내가 입양 이야기 꺼내고 아니면 딩크로 살자고 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 와서 임신 이야기 꺼내는 건 너무 핑계라는 생각 안 해? 그래서 정말 아이 때문이었으면 태어난 뒤로는 그놈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그놈이랑 만나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야? 딱 한 번이야. 그 사람이 아이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임신하고서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야. 진짜야. 아내는 저랑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덮어달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하고 뻔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그 여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밖에서 바람나서 실수를 임신한 게 뻔히 보이는데 제 재산 때문인 건지 그놈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평생 저를 뻐꾸기 둥지 삼아 제 살을 뜯어먹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아마 아내는 평생 저를 속이고 제 뒤통수를 쳤겠죠. 이제 와서 제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나니 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아쉬웠을 여자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뻔뻔한 비밀 고백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극심한 충격에 저는 혈압이 올랐는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머리 쪽으로 피가 몰리는 게 느껴지면서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놀라서 구급차를 불러야 마땅할 텐데도 제 아내란 사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래도 10년같이 살 붙이고 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데 마치 제가 그래도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그 꼴을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런 여자와 여태 살았나 싶어 그 사람이 두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좀... 제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아내는 놀라는 기척 없이 저를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죽으라고 방치를 하고 집을 아주 나가버렸죠. 그건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그대로 가버리면 혼자인 제가 죽일 뻔할 텐데 그 여자는 이미 저를 구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가 나가면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마등이 스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더군요. 지금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여자만 좋은 꼴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손자가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고 계실 테고 그 여자는 입을 싹 다물 테니 그럼 제 재산이 전부 저 파렴치한 여자와 남의 자식에게 넘어갈 일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이대로는 못 죽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면서 저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핸드폰을 겨우 꺼낼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 하나 안 들어가는 와중에 정말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겨우 열었고 긴급 전화를 눌러 119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안 나오는 목소리로 겨우 주소를 말하며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사히 구조가 되었는지 병원에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해주신 구급대원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어머니가 급히 달려와 주신 덕분에 저는 무사히 수술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고서 겨우 살아났다는 생각에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제 손으로 직접 신고를 한 덕분에 저는 금방 처치를 받고 별다른 후유증도 없을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제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민경이는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해야 한다지. 그 와중에 하필이면 니처럼 연락도 안 받고 덕분에 나 혼자 별걱정을 다 했다. 전화라도 안 받길래 나도 정신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민지 너 깨어났으니 다시 해볼까?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친정 보내놨었어요. 아마 핸드폰 꺼놓고 쉬느라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육아한다고 피곤할 텐데 걱정시키지 말아야죠. 어머니도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야지. 아니, 남편이 죽다 깨어나는데 집사람이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애 본다고 피곤하고 피곤한 거고, 이건 이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이라도 또 해보마. 어제 밤사이에는 나도 울고 기도하고 정신이 없었거든. 어머니, 정말 됐어요. 연락하더라도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제발요. 에? 제발 부탁드릴게요. 설마 니들 무슨 일 있었니? 뭐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 네 간병이야 내가 하면 되니까 뭐. 알겠다. 어머니 걱정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내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몸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까지 쓰러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곧장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죠. 죽다 살아나자마자 이혼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게 착잡했지만 목숨을 건사한 이상 그런 여자와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제가 진짜 살아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직접 제 목숨을 앗아갈 만큼 끔찍하게 무서운 여자는 아니겠지만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한 여자가 제 아니에 관심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이미 남편을 속이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벌였으니 더 저를 엿먹일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당하지 않고 하루빨리 이혼을 해결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그 여자가 먼저 선수치기 전에 말이죠. 다행히 외도 증거들은 그 전에 이미 모아두었고 가장 확실한 외도인 증거인 아이가 있으니 재판은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 여자가 비밀을 숨기고 제 옆에 붙어 있었던 게 전부 돈 때문이었을 텐데 당한 게 억울해서라도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을 병원까지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혼이라는 게 왜 어렵다는 건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사람이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하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어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 건지 저는 또 한 번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도 이걸 알고서 그렇게 당당해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그 여자 잘못을 들어 적당히 협의선에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고 지겹더라도 여러 번 재판으로 가서 재산 분할을 줄이는 방법도 있었죠. 그나마 타고 다니던 차나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가 회사 법인명의라서 개인 재산이 별로 없는 게 제게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전부 제 개인 명의였다면 저는 회사 매출의 사무실까지 그 여자와 나눠야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기여도나 결혼생활 내역을 판단해서는 그 여자에게 얼마를 내어줘야 했고 반면 제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몇 천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뻔뻔한 여자한테 몇 억이나 나눠줘야 한다는 게 속이 쓰렸지만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뻐꾸기 아버지로 사는 것보다는 몇 억으로 정리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들고 있던 증거들은 확실했고 아내가 쓰러진 저를 두고 가버린 건 역시 이혼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고부 갈등을 물어 만만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억 정도 재산 분할을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에서 그 여자를 내보내고 계산이 끝난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했어요. 나를 배신한 아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지난 10년간 고생했던 값은 쳐주리라 싶었죠. 그 여자가 혹시나 더 욕심을 부리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장인 장모님께서
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셔서 일이 쉬웠습니다. 아내 역시도 자기도 캥기는 게 없지는 않았던 건지 아니면 그쪽 변호사가 똑똑해서 더 방법이 없다 싶었던 건지 그쪽이랑도 이야기가 잘 되어 협의 이혼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마당에 전철을 만나서 하고 싶은 욕이라도 실컷 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내 손을 떠난 일에 더 이상 미련이나 분노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그렇게 된 일에 제 잘못이 아주 없다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호사님 덕분에 이혼을 큰 문제 없이 끝낼 수 있었던 저는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한 저는 순간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데도 여전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릴 적 저의 첫사랑 영주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죠. 결혼하고도 몇 번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본 적은 있었지만 살면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영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표 오빠? 영주야, 너 정말 영주 맞아? 정말 진표 오빠 맞구나.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헤어진 지 얼마나 된 거지? 10몇 년 만인가? 거의 20년 다 됐겠네. 근데도 오빠는 얼굴 그대로네? 너야말로 20년 전이나 다를 게 없는걸. 근데 네가 여기에 왜? 아, 나 여기서 일해. 파트너 변호사. 사시 합격했었거든. 그런 오빠는 무슨 일이야? 의뢰? 그렇지. 변호사가 됐다니 너무 몰랐어.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다행이다. 오빠 놀래키는 게 내 목표였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면 놀랄 만큼 성공했어야지 생각했거든.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20여 년 전 제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변호사가 되어 있다니 말이에요. 그것도 제 이혼을 도와주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말이죠. 무슨 이런 우연이 있고 인연이 있는지. 제가 전처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옛사랑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의 장난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서는 저도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고 만나서 그런 건지 괜히 옛 추억이 더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녀 역시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게 무척 고마웠죠. 어쩌면 이제는 제가 아픔을 딛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마저 들었어요. 물론 영주 역시 혼자여야 하지만 말이에요. 다행히 손가락에 결혼 반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걸로 결과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귀찮아서 반지를 빼놓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잠시 별거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옛사랑과의 재회에 가슴이 떨려왔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전처처럼 불륜을 저지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혼자인지 어쩐지 물어보고 싶은데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 그 한마디 묻는 게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제 사정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차피 대충 예상을 한 것 같지만 말이죠. 나 이혼 도와주신 분이 김 변호사님이라. 그동안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사무실 밖에서만 배웠는데 이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 근데 너를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그렇구나. 결혼해서 잘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혼했구나? 뭐 그렇게 됐네. 혹시 영주 너는...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제 물음을 영주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막 이혼한 주제에 첫사랑한테 미련 떠는 제가 스스로도 염치 없어 보였지만 전 저에게 호되게 당한 저로서는 이제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진심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미혼이야. 그냥 뭐 일하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그쪽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빠는 어쩌다 이혼한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 영주가 아직 미혼이라니
저는 신께서 제게 선물을 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처에게 상처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제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했죠. 마흔이 넘어 첫사랑을 다시 만난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영주에게 손을 내밀었고 서로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돌고 돌아 20년 만에 다시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가 또 반대하신다 해도 저도 호락호락 숙일 생각은 없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 역시 저희 만남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만난 전처에게 배신을 당하고 헤어진 옛 연인을 다시 만나는 것을 보시고는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자기 탓이다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않으시겠다며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천히 진중하게 만나볼 생각입니다.